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과학고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학 사례 및 작성법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셔서 3편으로 다시 찾아왔고요.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더 이상 일정을 미루게 되면 올해 과학고 자소서 쓰는 학생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바쁜 시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물론 내년이나 후년에 또 앞으로 쭉 과학고 지원할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께 계속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중3 학생들이 지금 가장 급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는 시기가 7월 말인데요. 이제 8월 중순 전후로 과학고들의 자소서가 마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작성 시작이 아주 임박한 수험생들 분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고들 자소서 양식, 이거 자주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북과고 보면 3번 항목에 과학 관련된 이야기 적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과학뿐만 아니고 정보나 융합 분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활동을 표에다가 적고 자신의 열정, 탐구력 및 문제 해결력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시오. 활동 과정 및 배우고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작성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성과고는 1번 항목에 과학 분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활동과 자기도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탐구 활동은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할 것.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르죠. 세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항목입니다. 지원자가 과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를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그 다음에 주제, 동기, 과정, 결과 쓰라는 거 마찬가지고요.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마찬가지로 자신의 열정, 성장 가능성, 창의성이 드러나도록 기술하시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천이나 또 다른 지역 과학고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학고 자소서 쓰실 때요, 본인이 쓸 학교의 자소서 항목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들의 항목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각 과학고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자소서 항목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다른 학교 자소서 항목을 보면서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쓰시는 게 좀 막막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른 학교 자소서 항목들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화면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화면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고 자기소개서에서 수학, 과학 관련 항목에서 소재 3대 영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험 탐구,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학습 일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요 세 영역이 학생들이 좀 골고루 분포가 좀 퍼져 있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소재를 많이 다룹니다. 실험 탐구. 그런데 요 영역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아리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무슨 대회를 준비하든 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든 여러가지 실험이나 탐구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실험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이 할 수 없는 조금 내가 난이도 있는 실험을 해봤다, 난이도 있는 탐구를 해봤다, 이럴 때 더더욱 그런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실험이나 탐구 경험을 적는 이유는 사실은 나의 과학적인 열정이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냥 그 실험 자체가 실험 속에서가 되어버리면 과학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웬만한 실험이나 탐구는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걸 텐데 지원자의 특성은 전혀 볼 수가 없고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실험 내용만 복습해서 한번 보시는 그런 지루한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이나 탐구 소재 적으실 때 그 실험이 얼마나 대단하고 결과가 좋았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험을 통해서 과연 나의 어떤 면을 보여줄 것인가, 과학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부각시킬 것인가. 자, 이건 수학을 작성할 때랑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꼭 실험 탐구가 아니고 문제풀이 경험이나 자기 일반 공부법이라든지 학습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적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 탐구 적으실 때 특히 그런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신다. 그래서 소재 선택 과정에서부터 뭐 그럴싸하고 뭐 실험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거창해 보이는 실험 탐구가 아니고 자신한테 의미가 있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경험했던 실험 탐구를 소재로 잡는 게 유리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합격자 사례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과학고 자기소개서 합격자 과학 영역 사례입니다. 엔진의 피스톤 구조는 왜 모두 원통형일까? 저는 기계공학자를 꿈꾸다 보니 평소 열기관, 그 중에서도 엔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엔진의 구조는 생각보다 다양했고 이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인터넷 정보로는 만족할 수 없어 대형 문고를 찾아 기본 자동차 공학, 신세대 자동차, 기관 문화와 같은 책을 구입해 정독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저 혼자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음료가 담긴 페트병을 보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페트병은 음료 종류에 따라 조금씩 모양이 달랐지만 피스톤처럼 모두 원기둥 형태를 보였습니다. 비록 재질은 골판지였지만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보니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고 그 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페트병의 모양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보니 크기가 작을수록 버틸 수 있는 압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곡률이 클수록 압력을 잘 분산시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모든 페트병은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기둥 모양을 띠지만 피스톤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구나 그와 비슷한 모형을 이루면 어떨까 고민되었습니다. 피스톤과 페트병처럼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물들이 비슷한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참신했습니다. 다른 고민이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창의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내용이 특별히 어렵거나 뭐 이해 안 되시는 내용 없으실 겁니다. 기계공학 쪽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이 자동차의 엔진 구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탐구를 해본 과정을 적은 평범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이 학생 보시면 이 학생이 실제로 실험이나 탐구라고 말할 만한 행위 자체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의 모형을 내가 골판지로 만들었다. 엔진을 직접 만들어 봤다. 자,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골판지로. 요거 빼고는 사실 특별히 이 학생이 뭐 실험이나 탐구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만한 행위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아마도 자소서 작성 잘 모르는 학생이었다면 요거 자체를 소재로 선택할까조차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소서 안에는 이 학생의 과학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봐 드리면, 자, 일단은 열기관, 그 중에서도 엔진에 관심이 많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 책을 찾아보고 해결이 안 되면 뭐 또 혼자 고민도 해보는, 자, 이런 것도 이 학생의 과학적 탐구 특성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인데, 페트병과 피스톤을 갑자기 연결시키는 자기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죠. 자,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지만 이 학생의 과학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거짓말로 꾸며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학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변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됐던 것은 사실은 이 맨 앞에 던진 이 질문이죠. 엔진의 피스톤 구조는 왜 모두 원통형일까? 저는 이 질문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질문에서부터 과학의 경쟁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좋은 질문을 갖고 있는 과학자만이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과학자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역량은 바로 이런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고 선생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제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은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엉뚱한 질문이나 상상들 많이 해본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에 잘 기억도 안 나고 그게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질문만 하고 그 이후에 탐구 과정이 없다 보니까 질문이 기억난다 해도 자소에 쓰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곡률이 클수록 압력을 잘 분산시킨다는 페트병의 원리에서, 자, 피스톤은 꼭 원기둥 모양을 띌 필요가 없고, 자, 곡률을 크게 하려면 약간 구 모양 같은 걸로 피스톤을 만든다면 훨씬 더 엔진 효율을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이 학생의 고민의 실체입니다. 이거 뭐 솔직히 기계공학자나 이 엔진 전문가들이 보시면 굉장히 황당한 아이디어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을 테고요.
하지만 엔진의 피스톤 구조가 반드시 원통형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보다는 그런 것에서조차도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갖고 탐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자, 이런 게 진짜 이 학생의 경쟁력이고, 자, 과학고에서 원하는 그런 과학 인재상인 겁니다. 과학고가 지금 피스톤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피스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학생의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소에서 제시한 이 피스톤 아이디어는 그게 뭐 실효성이 있건 없건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스톤 전문가가 봤을 때, 야, 구 모양의 피스톤? 야, 이게 황당해.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 뒷부분이죠. 자, 피스톤과 페트병처럼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물들이 비슷한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참신했다. 다른 고민이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창의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학생의 평소 과학적 탐구 자세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물들이 비슷한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 이런 게 나한테 새롭게 느껴지고 흥미롭다. 이런 데서 창의성도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런 자세들이 이 학생이 갖는 과학적 특성이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여러분들 자소 쓰실 때 소재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에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소재가 그냥 겉만 번드르르한 탐구, 실험 사례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금은 소박하고 뭐 황당한 아이디어 실험일지라도 자기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소재가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예년 합격자들 과학 소재들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목록으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자 자소서 과학 사례입니다. 전압이 서로 다른 전지들의 병렬 연결 실험 후 관련 공식을 유도해 봤다.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 뭐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직렬 병렬 연결 이런 거 배우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본인이 창의적인 실험을 개발해 본 건데요. 사실 이 실험도 전기의 어떤 실용적인 활용 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실험은 아닙니다. 전압이 서로 다른 전지들을 병렬 연결하면 뭐 이렇게 발열이 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뭐 폭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실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정 시험 문제 나올 때 건전지 병렬 연결하면 대부분 전압이 동일한 전지들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그게 왜 다 똑같아야 되지? 뭐 전압이 다른 전지들 병렬 연결하면 왜 안 되는 걸까? 자,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합격자들의 이 탐구 과정에는요, 학교 교육 과정에 나온 내용을 자기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약간 변형시켜서 특색 있게 시도해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 탐구 사례도 좀 재밌는데, 외래종 토종 민들레의 비행 원리 탐구 실험. 자, 이건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민들레가 외래종이 있고 토종이 있는데, 자, 외래종이 어느 순간 우리 토종들을 많이 잠식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민들레 중엔 외래종이 많다. 근데 왜 외래종이 토종보다 번식을 잘했을까? 자, 이걸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민들레의 번식에는 그 민들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씨라고 말하는, 실제로 홀씨는 아닌데 그 비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외래종이 토종보다 뭔가 비행 능력이 좋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걸 탐구한 그냥 개인 실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실험이었는데 실험 결과는 아주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좀 독특하다는 면에서 좀 희소성 있는 탐구 실험으로서 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소재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수평선 일모를 이용한 지구 반지름 측정 실험. 이 소재는 사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과학고는 아니고 이제 영재학교 학생 자소서 과학 소재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과정에 뭐 지구 뭐 반지름 측정하는 것에 관련된 단원이 있죠.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이 아닌 뭐 다른 방식을 또 찾아보고 본인이 직접 한번 도전해 본 그런 경험을 적었습니다. 이것도 개인 탐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부러진 파이프 속에서 낙하하는 밧줄의 가속도 구하기, 이거는 문제풀이 경험을 소재로 적은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뭐 그냥 심화과정 수업을 듣다가 정말 본인이 재밌게 풀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가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면서 좀 쉽게 풀렸다. 그래서 나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문제였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사례를 과학고 자소서 소재로 적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밑에는 파동 탐구와 이를 확장한 나만의 악기 만들기 도전, 이거는 동아리 활동이었는데 중학교 교육과정에 뭐 파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죠. 거기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나만의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현악기를 만들어 보자, 동아리에서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시도를 했던 과정을 적은 그런 소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사례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지금 교원의 탐구 발표대회 준비하면서 염생식물 탐구와 저염식품 적용 방안을 살펴봤다, 이런 내용으로 소재를 선택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염생식물이란 이제 뭐 바닷가에 바닷물에 사는 식물인데, 아무래도 이런 식물들은 이제 그 자체로서 짠맛이 나다 보니까 소금 대신에 이런 식물을 다른 식품 뭐 가공할 때나 요리할 때 첨가함으로써 짠맛을 유지하면서 염분 섭취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탐구해서 교내 탐구 발표대에서 이제 수상을 했던 그런 탐구 주제였는데, 뭐 자소에는 물론 뭐 내가 뭐 상을 탔다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이런 탐구 과정을 상세히 적음으로써 본인의 과학적인 아이디어나 탐구 특성을 드러내서 합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활용했던 경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우리가 과학고 자소서 과학 소재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개인 탐구가 됐든 뭐 문제풀이 경험이 됐든 동아리가 됐든 또는 대회 준비 과정이 됐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과학적인 장점이나 특징, 특성 또는 발전 가능성, 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소재냐,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소재 선택에서부터 자소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면담, 질문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 쓰실 때 단순히 제출 서류 하나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면담이나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2년 반 동안 공부해 오셨던 과학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과학적인 특성을 찾아내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급하게 만드느냐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답글로 응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소서뿐 아니라 과학고 입시 전반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환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